안녕하십니까. 아빠가 알려주는 수학의 빨간 아빠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도형의 닮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단원을 공부할 텐데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서 도형의 닮음 공부할게요. 자, 닮은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같이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슷한 건데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합동이라고 하는 단어죠. 자,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삼각형의 합동, 중2 때 공부했던 직각삼각형의 합동입니다. 과연 이 도형의 합동과 닮은 어떠한 비슷한 점이 있으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도형의 닮음이란 무엇일까요? 그 뜻을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친구들 부모님과 닮았죠. 역시나 형제 자매들과도 닮았을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닮음과 도형에서 닮음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도형에서 닮음은요,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 여기 보시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있는데 이 둘이 닮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닮았다고 하냐면 작은 이 삼각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를 시켜요. 아니면 좀 더 큰 삼각형 DEF를 일정한 비율로 축소를 시켰을 때 나머지 다른 한 도형과 합동이 된다면 이때 우리는 두 도형이 서로 닮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합동과 차이점 아시겠죠? 합동은요, 그냥 두 개의 도형이 뭐랑 뭐가 똑같은 거냐면 합동은 모양도 같고요. 모양이 같아요. 마찬가지 크기도 같아요. 크기도 같아서 이 도형을 이 도형에 포개면 완벽하게 포개어집니다. 그런데 닮음은요, 뭐는 같은데 모양은 같은데 뭐가 틀리냐면 크기가 달라요. 크기가 달라서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를 시키는 거야. 아니면 다른 도형을 반대로 일정한 비율로 축소시키면 나머지 이 도형들과 서로 합동이 되겠죠. 얘를 확대시켜서 얘랑 합동이 되게, 아니면 얘를 축소시켜서 얘랑 합동이 되게, 이렇게 만들 수만 있다면 이때 처음 두 도형은 어떤 관계에 있다고요? 닮은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네요. 모양은 같고 크기가 같은 게 합동, 모양은 같고 크기가 다른 게 닮음이라면 반대로 크기는 같은데 모양이 다른 경우도 있겠다 없겠다? 있겠죠. 이럴 때 우리는 수학에서 뭐라고 하냐? 바로 넓이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자, 두 삼각형은 모양이 완전 다르죠.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8, 이게 4야. 그럼 이게 8, 이게 4야. 잘 보시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뭐가 똑같을까요? 넓이가 똑같죠. 그쵸?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똑같으니까. 아하, 크기가 같구나. 이럴 경우에 우리는 두 도형이 넓이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와 같이 어떤 두 개의 도형이 닮은 관계에 있을 때 닮은 관계에 있는 두 도형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 줄여서 닮은 도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닮음의 기호를 알아봐야 되겠죠. 닮은을 영어로 뭐라 할까요? similar라고 합니다. 그래서 닮음을 similarity라고 해요. similarity를 우리는 영어로 닮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우리는 GL 앞에 있는 이니셜이 무엇입니까? S입니다. 이 S를 가지고 와서 얘를 눕히세요. 눕히면 이런 기호 되나요?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닮음의 기호입니다. 닮음의 기호. 다시 앞으로 넘어왔어. 닮음의 기호가 뭐라고요? 닮음의 기호는 S를 눕힌 것. 넓이가 같다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equal 등호 쓰죠. 그러면 합동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닮음이면서 넓이가 같은 게 합동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썼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나중에 가서 이거 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합동기호. 아시겠죠?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닮음 기호를 이용해서 지금부터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인 것을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는 서로 닮았대요.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만 중요한 것. 우리 합동일 때도 했지만 얘랑 얘는 대응하는 점입니다. 얘랑 얘도 대응하는 점, 얘와 얘도 대응하는 점, 즉 닮음을 이용해서 기호로 나타낼 때는 반드시 어떤 순서대로
대응하는 점 순서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나왔네요. 뭐 나왔습니까? 대응 나왔죠. 대응은 합동일 때도 쓰지만 뭐 할 때도 쓴다? 닮음일 때도 쓴다라는 것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점 A와 점 D가 대응한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점을 무슨 점? 대응점. 자, 이 각과 이 각이 대응하네. 무슨 각? 대응각. 이 변과 이 변이 대응하네. 무슨 변? 대응변. 합동일 때 썼던 대응점, 대응각, 대응변을 닮음일 때도 똑같이 대응점, 대응각, 대응변 이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닮은 도형은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닮은 도형은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느냐.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합동일 때 성질 한번 볼까요? 합동일 때 성질, 합동인 도형의 성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얘랑 얘랑 합동이야. 그러면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어떨까요? 같겠죠. 즉 합동인 도형은 대응변의 길이가 어땠습니까? 같았었죠. 같았었단 말이야. 그쵸? 두 번째, 이 두 도형이 합동이라면 이 각과 이 각의 크기 어떨까요? 같겠죠. 대응각의 크기가 같았습니다. 이게 바로 합동인 두 도형의 성질이었었죠. 맞습니까? 대응하는 변과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각각 길이와 각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건데 닮음일 때는 어떨까요? 이 대응하는 변과 이 대응하는 변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같지 않겠죠. 왜? 크기가 다르니까. 하지만 대응하는 변의 길이는 다르지만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두 도형이 닮음이라면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DE의 길이는 같아요? 틀려요? 다르다고요. 하지만 이것 대 이것의 비와 선분 변 BC에 대응하는 변 EF의 길이의 비와 변 AC와 변 DF가 대응하는 변인데 길이의 비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2야. 이게 4야. 무슨 말일까요? 이 삼각형이 정확하게 몇 배다? 2배다라는 거죠. 만약 이게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건 얼마라고요? 6이라고요. 2배야 정확하게. 이게 4라고 해봅시다. 이거 얼마라고요? 8이야. 정확하게 2배야. 즉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항상 일정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닮은 평면 도형에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 닮음 비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닮음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바로 닮음비입니다. 평면 도형에서 닮음비란 무엇이라고요?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닮음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이 합동인 두 도형은 그냥 포개어지기 때문에 넓게 봐서 닮은 도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이때 닮음비는 몇 대 몇? 1대 1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일반적인 닮은 도형에서는 모양은 똑같은데 크기가 달라. 하지만 우리 합동인 두 도형 역시나 포개어지기 때문에 넓게 봐서는 닮은 도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닮은 비, 변의 길이의 비를 굳이 나타내자면 몇 대 몇? 1대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일단 두 번째 성질입니다. 닮은 두 개의 이와 같은 평면 도형이 있을 때 대응하는 변이 이렇다면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어떨까요?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어떨까요?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이게 2이고 이게 4일 때 이게 3이고 이거 6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면 만약 이게 40도면 이것도 80도 이렇게 될까요? 즉 대응하는 각도 이렇게 2배가 될까요? 그건 아니죠. 각이 바뀌면 모양이 어때요? 바뀌어버리죠. 40도인 삼각형하고 80도인 삼각형은 모양이 어떨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면 닮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모양이 다르니까. 그래서 닮은 도형에서는 변의 길이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뭐랑 똑같은 거예요?
합동 조건과 똑같죠. 즉 합동인 도형에서는 대응각의 크기는 똑같잖아. 마찬가지 닮음 도형일 때는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변의 길이의 비는 일정하지만 각은 크기 자체가 똑같다라는 것. 즉 각 A와 각 D의 크기가 똑같고 각 B와 각 E의 크기가 똑같고 각 C와 각 F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거. 똑같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오케이. 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닮은 평면 도형에서는 그렇다면 닮은 입체 도형은 어떨까요? 잘 보시면 입체 도형이 나왔습니다. 우리 합동일 때는 입체 도형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닮음일 때는 입체 도형도 합니다. 그래서 닮은 두 개의 입체 도형. 잘 보시면 이게 뭐예요? 사면체죠. 아, 두 개의 사면체가 닮았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냐? 첫 번째, 우리 평면 도형일 때는 이 선분을 뭐라고 부르죠? 이 선분을 뭐라고 부르죠? 평면 도형일 때는 이걸 우리는 변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입체 도형일 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모서리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평면 도형일 때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라고 했다면 입체 도형일 때는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역시나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면 도형일 때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 하지만 입체 도형일 때는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 똑같은 겁니다. 다만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이때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를 우리는 닮은 입체 도형에서 닮은 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일정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평면 도형일 때는 대응하는 각의 크기를 따졌지만 입체 도형일 때는 각의 크기를 따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뭘 따지냐? 이걸 따집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면이라고 하죠. 대응하는 면은 어떨까요? 면이 서로 닮은 도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입체 도형을 이루고 있는 모든 면은 뭡니까? 우리 도형이죠. 평면 도형이죠. 이거 뭐예요? 삼각형이잖아. 그럼 삼각형은 다시 이렇게 가는 거야. 즉, 여기 존재하는 각각의 면이 다 닮은 도형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랑 이것이 닮았고, 얘랑 얘가 닮았고, 여긴 얘랑 얘가 닮았고, 뒤에 있는 얘랑 뒤에 있는 이 면이 다 닮았다는 겁니다. 어쩔 때 두 개의 입체 도형이 닮았으면 각각에 있는 면 또한 다 닮은 도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합니다. 닮음이란 뭐라고요? 모양은 같고 크기가 다른 것이다. 이 정도 우리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닮은 기호는 바로 S를 이어놓은 거다라는 거. 중요한 거, 닮은 도형의 성질. 평면 도형에서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라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닮은 비라고 한다고요. 입체 도형이 많이 나올까요? 평면 도형이 많이 나올까요? 당연히 평면 도형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닮은 평면 도형에서 닮은 비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네요.